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의 말씀 다 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늙어도 여전히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우리 유재정 선교사님, 우리 감자 선교사님이십니다. MGF 대표로 계시는 우리에게 또 귀한 또 안식년을 마치고 또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는 두 손 들어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평안의 인사드립니다. 서아프리카 감비아 본토마을에서 살며 일하고 있는 유재동 목사 선교사이고 제 아내는 안정순 선교사입니다. 저희들의 사역지 감비아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아프리카 대륙 서쪽 끝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요. 크기는 남한의 경기도 면적이고 인구는 250만 정도 됩니다. 인근 세네갈이라는 나라에 삼면이 둘러싸여 있고 종교적인 상황으로는 98%나 되는 강력한 무슬림들이 살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과 복음전도. 처음에는 교실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다가 2013년에 예배당을 건축하였고 2022년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학사 내에도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전도는 방학 기간에 오지에 있는 전도 대상 마을을 찾아가 성경 캠프를 하고 자전거 여행과 국토 순례 운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토 글로벌 스쿨은 2006년에 감비아 본토 마을에서 소수 정예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대안학교입니다. 주요 교과 과목은 영어, 수학, 컴퓨터, 태권도를 비롯한 예체능입니다. 또한 정규 과목 외에 국내와 인근 나라 세네갈, 기니, 비사우 등 수학 여행을 통해 학생들 견문을 넓히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레이스 하우스는 높은 수준의 명문 중고등학교 앞에 저희가 세운 학사입니다. 학생들에게 학업을 위해 좋은 환경과 시설을 제공하고 특히 신앙 훈련을 위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학생들은 정규학교 교육 외에 학사에서 진행하는 성경 읽기와 쓰기, 그리고 기도 훈련을 받습니다. 현재 20여 명의 남녀 학생들이 있으며 계속해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장학금과 유학사역. 저희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대상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이며 기준은 1년 성경 1도, 매일 성경 한 장 쓰기, 기도 30분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장학생 중에서 선별하여 한국이나 필리핀으로 유학을 보내는데 현재까지 보낸 9명의 학생 중 2명은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잘하고 있으며 1명은 태권도 사범, 1명은 작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며 5명은 아직도 학업 중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재동 선교사입니다. 이제 안식년 마치고 이제 보따리 싸는 중입니다. 잠시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영혼의 무릎을 주 앞에 꿇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살펴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으로 저희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좋은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그 설교 말씀을
설교라고 하기도 뭐하죠. 말씀 잠깐 나누는 것을 늙어도 여전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 뭐 늙었다는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번에 한국에 8년 만에 안식년 나와가지고 구석구석 좀 살펴봤습니다. 한 80 넘어야 노인 소리 듣겠더라고요. 전철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무료로 타잖아요. 경로석에 앉았다 뻘떡뻘떡 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92편 그 말씀, 오늘 말씀 읽기 전에도 뭐 이제는 이런 말씀이 자꾸 이제 와 닿는 거죠. 72편에도 이런 말, 71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릴 때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다 하면서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는 그런 안타까운 그 기도 제목을 기도면서 찬양도 되고 이러는데 이어서 계속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 아주 뭐 간단하게 표현하면 전도겠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전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저희들은요. 그럴 때까지는 나를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소서 하는 이런 또 고백의 말씀도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 많은 세월을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국내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 이제 선교지로 뒤늦게 나갔습니다. 뒤늦게 나갔는데도 벌써 이제 곧 30년 채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참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고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92편에서는 이제 보통 그 성경에는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대조를 하는데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는 이제 제가 10편 71편에는 이제 좀 간절한 그 마음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의인은 92편 12절 말씀이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아주 막 번성한다라는 것이죠. 저희 그 나라도 대통령 지나가면 종려나무 이파리를 들고 막 이렇게 흔들어 대거든요. 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물론이죠. 의인은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들이 그 원인이 뭐냐 하게 되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또 위로가 되는지 저희가 다 참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선교사님들 또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 심긴 이런 나무와 같은 우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천 말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또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정하고 너무 말씀이 와닿고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또 비추고 있습니다. 15절에는 하나님은 정말 정직하시고 또 나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고 그래서 그분에게는 불의가 없듯이 그분을 선포하는 우리들도 그분을 닮아야겠다. 또 주는 나의 반석이시다. 그리고 나의 요새시다. 뭐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죠. 우리 여호와에 대해서 소망이시고 또 뭐 피난처이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선교지에서 이렇게 동행을 하고 있는데 참 이제 나이가 든 것을 그 부인은 못하겠더라고요. 80은 아직 안 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의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앞으로 남은 사역과 삶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또 이제 선교지로 돌아가려고 보따리를 싸고 있습니다. 뭐 말씀은 여러분들 다 뭐 대단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치고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10년 전에 그 선교사님들 10년 전 정도 될 거예요. 선교대회가 있어서 저는 기도원에서 이렇게 보통
집회가 끝나면은 큰 방에서 이렇게들 쭉 머물고 있잖아요. 자게 되고 이러는데 옆에 동료 선교사가 이제 노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럴 리가 있겠어. 제 얘기가 그럴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힘 있을 때 사용을 하셨는데 나이 들면은 더 위로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 한 구석에서 고참 선교사님들이 슬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 선교사 그래서 예 그랬더니 믿음 좋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뭘 모르는구만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특별히 마음의 그 상처받았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번 아파봐. 아파서 후원교회 한번 찾아가 봐. 라든가 이런 그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그래서 가만히 듣고 아이고 예 믿음 좋네. 유성교사는 뭐 아파트라도 한 채 있어. 이러면서 막 얘기를 퍼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제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도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이런 복을 우리가 사실 받고 있고 모든 은혜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동일한 은혜를 동일하게 주고 계신데 준비되어 있는 우리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어떤 말씀을 받든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나서 그 선배 선교사님들은 어디가 계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제 제가 점점 그 자리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도 하겠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그렇게 해봅니다. 아멘. 어제는 필리핀에서 이제 오면서 공항에서 이동하면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보지는 못했고 그랬는데 제가 하여튼 우리 소동주 선교사님 통해서 이렇게 끌려 들어와서 이 방에 와가지고 단톡방에 와가지고 그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몸에 뱄어요. 아침 새벽 예배가.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고 오늘은 어떤 강사님이 나오실까 이렇게 쭉 보고 좀 설레임도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일별로 또 이렇게 맞춰 놓으시니까 이게 또 더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여튼 믿음의 용장들이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거 무슨 천상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기분도 들고 또 이렇게 기도 제목 판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면서 뭐 많은 기도는 못하겠지만은 하나님이 기도의 게시판을 이렇게 딱 보고 계시겠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기도 게시판에 올리고 한 2가지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어제 오전이죠. 어제 오전에 어느 또 권사님이 또 이렇게 컨테이너 비용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고 또 우리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제 다들 고생하시죠. 이 고생은 뭐 크고 작고가 없는 것 같아요. 모양만 틀려서 그렇지. 그래서 뭐 열악한 분이나 도시에 있는 분이나 다 뭐 거기가 거기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우리 이제 김호동 선교사님이 이제 기도방을 만드셨는데 예배방을 만드셨는데 코멘트 해주실 때가 제일 기대가 돼요. 오늘 저 설교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말씀을 하시는가. 예를 들면 늘 마음에 아이고야 저거는 우리 후배 선교사들이 들어야 되는데 하는 것이 뭐 선택과 집중 이런 건 참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사역 속에는 뭐 이제 집사람이 이렇게 더빙을 하고 보통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은 사역 보고하느라고 강단에 좀 쓰는데 사모님들은 늘 꽃다는 보따리처럼 선교사님 따라만 다녀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집사람도 좀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집사람 하는 일이 뭐 많죠. 저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 속에는 뭐 사역이래 저희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어제 그저 까작 선교사님 보면서 저분은 얼마나 사역이 많아서 이렇게 시간이 모자라서 그냥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서아프리카 상황은 뭐 끝없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저 불어권도 그렇고 제가 한번 저희 선교사님들하고 몇 분하고 그게 비행기 거리일 거예요. 그걸 육로로다가 해가지고 감비아에서 떠나서 세네갈, 기니비사우, 기니
코나클리 말리로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한 주간이 좀 더 됐던 것 같은데 참 정말 그때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보통 뭐 온통 가는 데마다 모스크고 교회는 거의 구경을 못 하겠고, 그다음에 그 기니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땅덩어리랑 비슷하죠. 강원도 산길도 있고 막 계곡도 있고 이런데 너무 좋더라고요. 야, 이런 데 선교사들 좀 왔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좋을까. 거의 뭐 무슬림 바닥이니까요, 여기는요. 그래서 이런 말리는 또 말할 것도 없고 말리에 도착을 했더니, 말리는 굉장히 좀 먼 거리죠. 보통 비행기를 타고 이용을 하는데 저희가 육로로다가 해서 그렇게 쭉 돌아왔는데 글쎄 한 2,800이나 3,000km 정도 될 것 같아요. 보면서 너무나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전할까 했는데 이 상태로 가면은 좀 힘들 것 같고, 우리 이제 저희 기도할 때 이제 외국인 분들 사역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어차피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어느 일정량을 채운다고 했는데 정말 저희 그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이 그 참 산골에 있는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변화가 되거나 아니면 거기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여기서 파송을 하는 그 방법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도저히 그 넓은 땅덩어리 그 무슬림 지역을 감당한다는 것이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뭐 돌아갈 때가 돼서 저희 그 사역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작은 바람을 한번 말씀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저희가 참 열악해요. 열악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동료 선교사가 왔다 가더니 수도를 보고, 수도가 반주인데 반주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한국의 면사무소 소재지만도 못하네 이러더라고요. 참 표현이 멋있다 그랬는데, 그 시장통을 가도요 크리스찬 그 가게가 없어요. 가게는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낙하산식으로 와가지고 그 전화국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데 가보면은 아줌마들이 있는 거예요. 뭐 요지부동이죠. 그러니 그게 그 정체 상태랄까 이렇게 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직업 창출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이 혈기를 못 이겨서 그냥 저쪽 미립국을 해가지고 이태리라든가 스페인 쪽으로 가다가 많은 그 희생을 하고 이러는 모습을 봅니다만은,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마침 또 하나님께서 컨테이너를 주셔서 이제 두 가지 물품이 주 아이템인데, 하나는 재봉입니다. 재봉틀을 8대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집사람이 한 6개월을 배웠습니다. 원래 집사람은 좀 잘해요. 교복 애들 만들어주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재봉학교를 하는데, 이 재봉학교라는 것도 선교지에서 뭐 한두 군데서 하질 않았을 텐데, 이거를 조금만 좀 생각을 바꿔서 저희 때는 저희가 이제 아주 그못 사는 지역의 어린아이들에게, 신입생들에게 그 2벌씩을 해주려고요. 한 벌에 10,000원이거든요. 2벌이면 20,000원 가지면은 봄, 여름, 가을 하나만 입으니까 땀은 흠뻑 젖고. 근데 그거를 못 해주는 그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과 교복이라고 그것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대에는 그것이 교복을 만드는 그런 훈련센터지만은 학생 모집하면은 그냥 실습하면서 만드는 것을 그냥 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좀 기술이 쌓이고 이러면은 기성복 학교로다, 기성 학생복으로다가 그 회사로다가 전환을 시켜주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학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기성복이 없어요. 그냥 재단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왜 재단을 좀 구체적으로 배웠는데, 그냥 쓱쓱쓱쓱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기 없는 지역에는 재봉틀이나 손으로다가 하고, 그다음에 도시는 뭐 전기로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하고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한국의 그 교회 그 유치원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콘테이너에는 그런 비품들이라든가 각종 놀이도구 이런 것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쪽에는 이제 유치원 사역이 주 사역이기도 합니다. 공동체 사역하고, 저희도
유치원을 할 때가 됐다 해서 먼저 한번 시도를 해봤었지. 그런데 사역자가 없어요. 땅도 어떻게 해서 얻고 건축비도 되고 그래서 그 저희 나라의 그 사명자들을 좀 불러보는데 그 시골에 누가 들어가겠냐 거기 없어요. 믿음들이 약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클락에서 이번에 그 대회가 있잖아요. WMF 그 기념으로 해서 클락에 저희 교단은 50년이 넘어요. 선교한 지가요. 물론 필리핀이 많은 그 역할을 감당했죠. 그래서 뭐 저희 쪽에도 알바니아라든가 요르단이라든가 많은 쪽으로 필리핀을 거쳐서 그 동료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갔는데 서아프리카 쪽 주변에서 제가 필리핀 선교사들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물론 그 필리핀 그 근로자들이야 뭐 두바이부터 해서 가는 곳마다 있죠. 공항에서도 보고 어디서도 보고 하는데 필리핀 주 산업이 아마 인력 수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50년을 가서 필리핀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50년이에요, 50년. 제자가 제자를 낳잖아요. 그래서 많이 개인적으로 컨택을 해봤는데 거의 그렇습니다.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잘하세요. 저는 여기서 잘할 테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장기도 필요 없고 단기로 와서 좀 도와주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 어린이 교육도 잘하잖아요. 그 필리핀은 같은 영어권이거든요. 그리고 기후도 좋고 그쪽 비하면 오히려 저희가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1년씩만 도와주고 가면은 그래서 이게 참 그 얼음을 깨는 게 힘들다고 요 아이스 브레이크만 해주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네들끼리 입소문이 나서 교대로 1년씩 교대를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거기까지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희 땅도 있거든요. 그 지역 마을에. 그 다음에 건물 지을 수 있는 뭐 그것도 제가 책임을 져요. 그러면 아예 필리핀이 와서 필리핀 선교를 해라. 그룹별로 해도 좋고. 어쨌든 장을 마련해 줄 테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필리핀 선교가 서아프리카에 상륙하는 거다. 이건 선교 역사에도 남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소기의 경리기가 되는 시기 됩니다. 태권도도 마찬가지였어요. 태권도를 가르쳐주고 아까 화면을 보셨지만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오잖아요. 세네갈까지는 와요. 그 이유는 세네갈에는 코이카 이제 사무실이 있고 세네갈에서 저희 6개 나라를 다 담당을 해요. 인근 나라는 대사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코이카 방침이 제가 알기로는 세네갈만 파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좀 가서 태권도 사범 좀그 방학 때라든가 이런 때 좀 와달라 그러면 안 돼요. 뭐 보안도 그렇고 뭐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제 필리핀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한테 뭐 거기 30년 다 넘었죠. 태권도 하시는 분들한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보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검은 띠하고 해서 다시 와서 이제 사역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했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생략하고 지금 참 유치원을 좀 하고 싶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이번에 그 물건들이 많이 갔습니다. 40피트로다가 해서 가니까. 그래서 필리핀 우리 한국 선교사님 제자들이 좀 와서 1년씩 로테이션 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제가 잡아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은. 그 다음에 기왕 뭐 필리핀 얘기 나온 김에 아예 중국인 얘기도 한번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세네갈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 감비아 쪽에도 중국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는 중국인들이 그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그 가족 단위로 오는 것 같아요. 와가지고 저희 그 감비아 같은 경우는 본국하고의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래서 저 대만과의 관계를 끊게 하고 본국이 들어왔어요. 오자마자 뭐 대단하잖아요. 중국이라는 것은요. 그냥 한 8, 9층 되는 호텔을 탁 사가지고 그냥 중국 대사관을 만들면서 그 반줄 그 항구에 가게 되면 중국 큰 대형 국기가 있습니다. 폴락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전체가 그렇습니다. 케냐부터 시작해갖고 신식민지 시대가 되는 거죠. 중국인들에 의해서 중국 사회, 중국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감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슈퍼에서 만나거나 어디서 이렇게 만나는 중국인들을 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이게 다 우리 같은 동양권이고 이런데 여기 와가지고 좀 복음을 접했으면 좋겠고 저들은 돈 벌러 왔으니까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사람이 있으면은 또 교회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런데 이 부분도 제가 물론 서동수 선교사님한테 부탁한 적이 있지만 그렇게 많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부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시니어입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나왔지만은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접했던 분들이 보니까 태국이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이런 베트남 이쪽으로 다 이제 이동을 하신 것을 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분도 그렇고 중국 분도 그렇고 중국 사역했던 분도 그렇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서아프리카 쪽, 뭐 감비아를 비롯해서 이런 제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네,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안식년 기간 중간에 돌아보니까 이전에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더 베스트라고 그러죠. 최고의 것만 주셨더라고요. 주시고 계셨고 이번에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그동안 예배 드리면서 했던 우리 그 동역자분들 또 뭐 선후배분들도 너무 감사를 드리고 문제는 돌아가서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시간이 밤 9시가 되거든요. 요 6시면은요. 밤 9시인데 저는 설교지에서 유튜브를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지역은요. 이 겨우 카톡 문자만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됐으면 좋겠는데 돌아가면 한 1년 지났으니까 상황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집안에서 전화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전화가 오면 일단은 마당으로 나가가지고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여기 참 정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접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서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로 다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면은 개인 기도하잖아요. 저는 여기 선교관이 한강 그 공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서 가면은 바로 작은 언덕이 있어요. 발전소 언덕. 거기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 체질이 이렇게 그 묵상 기도를 못해요.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원래 아프리카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딱 보면은 조영기 목사님 교회가 딱 바로 앞에 보여요. 그 여의도 그냥 뭐 참 대단하죠. 그걸 보면서 비 올 때도 또 밤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다 어떤 때는 또 바로 가면 여기서 직선거리를 얼마 안 돼요.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는 관광 코스라서 그냥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데 저는 아침에 새벽에 여기 이제 예배 끝나고 하면 꼼꼼히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름 없는 선교사다 보니까 거기도 선교사 묘지도 가면 뭐 언더우드, 아펜셀러, 뭐 스크린튼 이런 데보다는 그냥 이름 없는 그런 선교사님들 묘지 묘비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좀 시간을 갖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어떤 데 보게 되면 아버지하고 딸하고 같이 이렇게 묻힌 그런 묘지도 보면서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지고 이러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참 행복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묘지를 돌면서 기도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치면 또 여의도 쪽 한번 보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시간 내주셔서 안식년 이제 보따리 싸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응답 또 여러분들 통해서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받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